정부가 유턴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혜택이나 금융지원 확대 등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과 유사한 데다 사실 효과마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유턴 기업 지원제도라는 게 왜 생겼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과거와는 조금 이 유턴 기업들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장점으로 한 주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 지역으로 이제 가는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게 내수 시장이 좀 한계가 있죠. 그러면 해외에서 한록을 찾아야 되는 이 기업 입장에서의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현지인을 고용하라라는 이제 무언의 압박이 또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요. 자국을 떠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내의 투자와 이 내수 시장 확대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증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행 초반에는 많은 수출 기업들이 유턴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5년간 51개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부분 다 초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는 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입지며 뭐 관세며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초기 일회성 이제 지원에 국한되다 보니까 정말 와 보니까 나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네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보면 굉장히 좀 뜸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세제 혜택과는 조금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오히려 온 기업들조차도 나가고 싶어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기업들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조사를 살펴보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기업 중에서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 단 1.3%에 그친 걸로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 150개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단 2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부터 6월까지 5년간의 유턴 기업도 굉장히 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데요. 그럼 왜 이처럼 해외에서 이제 겉돌까 이런 정책이 뭐 앵커님도 만일 동생 해외에서 잘 사업하고 있는데 야 국내 들어와서 사업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지금 국내 사업장도 발을 빼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웃 남으면 협력업체하고 나눠라. 라고 하고 있죠.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첩첩산중입니다. 네.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이 호주머니는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라 치면 또 기존 업계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한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업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제 치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규제 개혁된 게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체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소장님도 이 규제 정책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과도한 기업 규제 그리고 뭐 고임금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데다가 이 정부에서는 이제 법인세 완화 아니면 뭐 중소기업 위주의 보조금 정책 이것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춰왔고요.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회귀했어요.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뭐 숙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이제 신흥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오히려 유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도요타, 닛산과 같은 뭐 연산 10만 대 규모의 북미 생산 라인을 일본으로 가져왔고요. 또 화장품 제조업체인 시세이도 역시 35년 만에 일본으로 공장을 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문제인데요.
일회성으로 세제 혜택을 지금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 뉴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 것을 신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물론 입지 선정이며 예, 관련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이제 의향을 물어보면 아까 얘기처럼 150개 기업 가운데 2개 업체 정도만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규제, 환경을 전반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변화시키지 않은 한 굉장히 이 대책이 시장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좀 성공 사례가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누구나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우리가 강점인 게 사실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임금 인상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기술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지만 정작 첨단 기술, IT, R&D,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풍부한 노동력은 국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고급 인력이 있는 국내가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들, 해외 기업 근로자들이 286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10%만 국내에 들어와도 연 30만 명 가량의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한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정책 기반자가 반드시 생각해 볼 대목이고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일자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지 여부, 지금 다 잡아놓은 고기 한번 미끼를 주어서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탄한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산업과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유턴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